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과연 칼슘 보충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동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먼저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가 칼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약으로 보충할지 아니면 음식으로 보충해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린다면 저의 의견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입니다. 제가 뭐뭐 할 것 같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러 논구에서도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칼슘을 보충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들은 대부분 신결석이죠. 결석 생긴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여기 나온 논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새는 구글 번역기가 좋아져서 한글로도 번역을 잘 해줍니다. 식이칼슘이 적은 경우 식이칼슘을 많이 섭취한 남성에 비해 요로 결석의 위험도가 51% 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하네요. 칼슘을 더 적게 먹었는데 오히려 요로 결석이 증가한다? 이유가 뭘까요?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유리옥살산과 칼슘이 소변에서 만나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옥살산은 아무것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자유로운 옥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옥살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칼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칼슘과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둘이 옥살산과 칼슘의 복합체를 먼저 형성하게 되고 유리옥살산의 농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유리옥살산 농도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소변에서 칼슘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칼슘과 같이 섭취했을 때 오히려 결석이 생기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식품 말고 칼슘 보충제로 먹게 되면은 복합체를 못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드실 때 식사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복용을 했다 하더라도 먹는 음식에도 칼슘이 들어가 있고 칼슘제도 따로 복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칼슘을 아예 안 들은 음식들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농도 조절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아예 안 먹고 알약으로만 칼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우리가 그런 음식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는 정말로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적인 이점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좋은 칼슘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음 도표를 한번 볼까요? 질병관리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미꾸라지의 칼슘 함량이 엄청 높네요. 추어탕을 좀 자주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실 추어탕을 매일 먹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칼슘의 왕이라 불리우는 멸치를 한번 볼까요? 높은 편이지만 생각보다는 아니네요. 뱅어포가 오히려 높아요. 채소에서는 갓과 케일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역시나 제일 높은 수준은 유제품에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들이 많지만 칼슘 섭취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풀 먹여 키운 건강한 우유를 특별한 소화장애가 없는 분들은 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김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표를 보고 느끼는 거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요새는 바쁘고 때로는 혼밥도 많이 하다 보니 끼니만 때우려고 그냥 밥만 해서 반찬 한두 개랑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칼슘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건강하게 그리고 밑반찬으로 쓸 수 있는 멸치와 뱅어포, 김 그리고 갓김치 등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먹어주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그 중에 케일도 잘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소화에 장애가 없다면 우유도 잘 챙겨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보충제라도 드셔야겠죠. 그럼 어떤 보충제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와 같이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